혹시 이런 말을 직장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너만 그래? 내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어. 처음에는 그냥 상사가 날카로운 말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문제인가?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공격하는 생각이 쌓이면 이미 당신의 현실 감각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직장에서 벌어지는 가스라이팅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아주 교묘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점점 자신감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그 조용한 조종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직장 생활을 좀먹고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직장 내 가스라이팅, 즉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과 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스라이팅의 정체. 직장에서 왜 더 교묘해질까요?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의 한 형태입니다.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된 이 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는 상황을 묘사하죠. 직장 가스라이팅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권력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와 직원, 팀장과 팀원, 평가권을 가진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 이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상대의 감정과 판단을 흔듭니다. 처음에는 업무 피드백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피드백은 사실이 아닌 비난으로 바뀌고 비난은 당신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연차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와 같은 발언으로 업무 능력을 폄하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의 시간이나 날짜를 잘못 알려주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죠. 가해자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이건 내가 성장하라는 의미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책임 회피, 감정 조작, 현실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혼란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수록 당신은 더 조용해지고 더 순응하게 되고 더 쉽게 통제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점점 말수가 줄고 의견을 내는 것이 두려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직장에서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잘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상사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이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거나 회의나 모임에서 배제하여 조직 내에서 고립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짓 소문을 유포해서 평판을 훼손하거나 감정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면 이들은 진짜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팀 분위기가 나빠지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런 성향은 원래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인내는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직장에서 자주 쓰이는 조종의 언어. 직장 가스라이팅은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이 말은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무효화합니다. 가해자는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너만 그래? 이 말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문제를 당신의 예민함으로 돌립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우려를 사소하게 만들거나 무시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이죠. 내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어.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조종을 배려로 포장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특정 상황이 아닌 당신의 인격 전체를 공격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당신의 감정을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내가 문제인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해자는 당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종은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단계별 전략. 직장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 검증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업무 지시, 피드백, 대화 내용을 메모하고 이메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녹음하는 등 기록을 쌓는 것만으로도 혼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나중에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분리입니다. 상사가 화났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가해자가 당신의 반응을 조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외부 지지망 확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상사, HR 담당자 혹은 전문가에게 상황을 공유하면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죠. 네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그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방식의 피드백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역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고 가해자의 언어를 활용해 문제를 지적하거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명확히 되묻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거리두기 또는 이직 준비입니다. 직장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중 일부는 이미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들은 말 중 불편했던 문장을 기록하세요.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까지 함께 기록하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분리해 적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외부 사람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정당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피해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현실 인식이 왜곡되며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강점과 성과를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되찾는 첫 번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